LPG 운송 차량이 환기선에 하나둘 들어가고 5시간을 운항한 끝에 늦은 밤이 돼서야 전라남도의 한 부두에 도착합니다. 날이 밝은 뒤 이 차량이 향하는 곳은 바로 LPG 충전소. 일부 LPG 판매점들이 최근 전남에서 직접 LPG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내에서야 금방 떠다가 금방 충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익어서 떠다 하면 하루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제주 지역 LPG 공급처인 충전 사업자 4곳이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정유사에서 LPG를 받아 판매점에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격인 충전 사업자들이 지난해 말 일제히 공급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단가 90원을 인상하겠다는 그런 팩스가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에너지에서도 똑같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제주와 전국 평균의 LPG 가격 차이를 보면 지난해 말 제주가 더 가파르게 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담합 의혹은 지난해 말과 지난 5월 도내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재진은 전직 충전 사업자 임원으로부터 담합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상 판매점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 도민의 어떤 주머니 생각해 줄 필요도 없고, 내만 벌면 되니까. 한 충전 사업자의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도 담합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 문건에는 충전 사업자 대표들이 만난 날짜와 당시 발언 등이 요약돼 있는데 지난해 10월 20일 충전 사업자 4곳이 만나 서로의 판매 물량을 확인했고 또 각사 대표들이 논의한 사항이라며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 직원이 본사의 회장한테 계속 지시를 받고 저희가 만약 사계 충전소가 모여서 움직인 내용이나 이것들을 전부 계속 보고한 자료들이죠. 이런 담합 의혹에 대해 충전 사업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충전 사업자 측에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인건비와 운송료 상승 정보를 얻어 경영 안정을 목표로 가격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담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충전 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악화로 인상 요인이 발생해 지난해 말 가격을 올렸지만 판매점들의 거부로 대부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LPG를 둘러싼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KBS는 이 같은 의혹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내일 7시 뉴스를 통해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국내 충전소는 담아갈 것이다.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가스 사업이 공익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에 대한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냐. 재민일보를 인수하고 나서는 저희 기자님들 많이 활용됐죠. 저희 간부들하고 재민일보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월 1회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가스밸브가 열렸습니다. 수십 년째 LPG를 써온 박승영 할머니. 최근 오른 가스비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원래는 45,000원까지 내놨는데 그래도 엊그저께 3,000원이 더 오른 거 아니? 그난 45,000원도 비싸대 노단보난 48,000원, 5만원 돈 아니? 여름에도 그렇게 뭐태용 쉬는데 겨울에는 오죽해요. 물 끓여 먹고 국대야 먹고 여름에 냉국이라 태용 먹으면 덜 쉬지 않아요. 겨울에는 항상 가스만 쉴 거 아니? 음식점 사장님은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LPG 가격이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보통은 뭐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겨울 한 번 250만 원 정도가 가스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좀 놀라갖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가스값까지 이제 인상이 돼버리면은 이제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게 크죠.
제주에서 본격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가스 용기를 배달하거나 대형 탱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LPG와 달리 도시가스는 지하에 묻힌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제주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아직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가정과 업소는 여전히 LPG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설치 비용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이 쉽지 않은 농촌에서는 LPG의 중요도가 더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도시가스가 이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지금 LPG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의존도가 높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LPG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기업인 정유사나 수입사로부터 LPG를 들여오는 건 중간 도매상 격인 충전사업자 4곳. 제주에 물류기지를 가진 정유사와 거래하는 2곳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받고 나머지 충전사업자 2곳은 대형 LPG 운송 차량을 화물선에 실어 들여옵니다. 이들 충전사업자들이 도내 140여 개 판매점에 용기나 차량에 LPG를 충전해주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대기업 정유사와 소매상인 판매점 사이에 4곳의 충전사업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유통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주항에 정박한 화물선에 벌크롤이라 불리는 운송 차량이 하나둘 들어가고 5시간을 운항한 끝에 늦은 밤이 돼서야 전라남도의 한 부두에 도착합니다. 날이 밝은 뒤 이 차량이 향한 곳은 바로 LPG 충전소. 최근 제주의 일부 LPG 판매점들이 다른 지역에서 직접 LPG를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의 LPG 유통구조에서 소매상인 판매점이 다른 지역까지 직접 가서 LPG를 가져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위험물 차량을 배에 어떻게 실은 자체도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가능했던 거예요. 날씨라도 나쁘면 가스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거래처를 잃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엄청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내에서야 금방 떠다가 금방 충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익어서 떠다 하면 하루 걸리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루 이상을 걸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죠. 제주에 있는 판매점들이 이처럼 번거롭게 직접 다른 지역까지 가서 LPG를 가져와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 판매점들은 지난해 말부터 LPG 공급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LPG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100원, 130원 이런 인상은 사실적으로 처음입니다. 이런 일. 너무 황당했어요. 설마 이렇게 올리겠냐? 그냥 겁주는 거 아니야? LPG를 공급하는 제주 지역 충전 사업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급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말일 날 일방적으로 단가 90원을 인상하겠다는 그런 팩스가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똑같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00원에서 130원 인상하겠다는 공문이 옵니다. 100원이면 제가 한 달에 이 충전소에 추가로 물어야 돈이 한 3천만 원 됩니다. 네, 한 달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주 지역 충전 사업자의 LPG 판매 가격 증가세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로 보이지만 전국 평균과 제주의 가격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말 제주가 더 가파르게 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은 이 과정에서 도매상인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영업회를 와서 자기네 물량 좀 떠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따전에 우리 사장님도 좀 부탁해서 한 곳에 거래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신용 때문에 그냥 한 곳에만 거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와도 그냥 다른 그 거래처에서 이렇게 그 충전소에서 찾아서 식사나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일본 좀 받아준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 사건 때는 전혀 참 나타나지도 않고. 이 같은 LPG 가격 인상 문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도내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충전 사업자 4곳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취재진은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과거 충전사업자에서 간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제보자는 충전사업자 4곳의 담합이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상 판매점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 도민의 어떤 주머니 생각해 줄 필요도 없고, 내만 벌면 되니까. 기존에는 판매점들이 충전사업자 4곳과 중복 거래하면서 가격이 싼 곳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합 이후로는 판매점들이 특정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들끼리 합의했다는 건데, 충전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판매점이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 판매점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복 거래를 많이 합니다. 중복 거래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 충전소 생각에는 중복 거래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소속된 판매점을 확실히 나눠가겠다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득을 보죠. 충전소 입장에서는. 일단 안정된 자기만이 물량을 정확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래하던 판매점이 만약 왔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물량을 받을 데가 없죠.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 충전사업자 4곳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 판매점과 거래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충전사업자들이 서로의 판매점 거래 정보를 공유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판매점을 서로 나눠 가지려 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득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충전사업자와 거래하던 판매점의 거래처가 한 곳으로 통일될 경우 매출이 줄어드는 충전사업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바이백 방식입니다. 물량 배분 현황이라고 적힌 자료를 보면 1년에 얼마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혀 있습니다. 인간 100톤에서 물량이 80톤 정도로 20톤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쪽에서 바이백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20%만큼의 손실을 보존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 충전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문건에는 충전사업자 대표들이 만난 날짜와 당시 발언이 요약돼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10월 20일 화요일 충전사업자들이 판매점 물량을 공유했고, 일주일 뒤에는 판매점들의 복수거래처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11월부터는 각사 대표들이 논의한 사항이라며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주 직원이 본사의 회장 앞에 계속 지시를 받고 저희가 만약 사계충전소가 모여서 움직인 내용이나 이것들을 전부 계속 보고한 자료들이죠. 제보자는 이런 담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사를 지목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충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또 다른 충전사업자를 설립했었다는 겁니다. 법원 등기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니 LPG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지난 6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폐업한 이유가 뭐 별거 없고 그냥 다시 그냥 사업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폐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여기 부지로 또 허가를. 네네네, 원래 부지여가지고.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 갑작스레 문을 닫아야만 했던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등기에 적힌 목적을 보면 부동산 관련 산업과 함께 LPG 도소 매업 등이 적혀 있고, 임원란에는 양모 씨와 현모 씨, 권모 씨 등 A 충전 사업자와 C 충전 사업자 등 두 곳의 임원들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제보를 통해 이 회사와 관련된 서류, 투자 약정서를 입수했습니다. A 충전 사업자와 C 충전 사업자가 설립한 제주 산업에너지에 D 충전 사업자가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주의 충전 사업자 4곳 가운데 3곳이 참여한 겁니다. 제보자는 사실상 모든 충전 사업자가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소속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게 같은 입장이니까.
투자 약정서를 보면 각각의 충전 사업자들이 제주 산업에너지에서 LPG를 매입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매입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위약금 1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산업에너지를 통해 소위 시장 안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각 충전 사업자들의 대표이사는 물론 지배주주들의 직인까지 찍혀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실질상 대표이사도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대표이사는 바뀔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이거는 대표이사 부분으로 마감을 지을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산업에너지 부분에는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지배주주들이 전부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 수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체 판매 사업자의 물량이라든지 가격이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자체로도 금지되는 행위인데 회사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담합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합행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전사업자 4곳은 판매점 거래 물량을 공유한 사실도 담합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들이 만난 날짜와 논의된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시 충전사업자 측은 해당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담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신생회사 제주산업에너지 관련해서는 충전사업자마다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립에 참여한 A충전사업자와 C충전사업자는 안정적인 LPG 수급을 위해 제주산업에너지를 만들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폐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A충전사업자는 투자 약정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중에 참여한 D충전사업자는 소수 지분으로 참여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투자 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충전사업자의 말대로 투자 약정서는 실체가 없는 문서인 걸까? 취재진은 담합 의혹의 핵심 증거인 투자 약정서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투자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충전사업자 측에서 보내온 책과 공문에 적힌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의 자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증 결과 전문가는 투자 약정서에 적힌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의 글씨를 한 사람이 썼고 해당 글씨는 A충전사업자의 공문에 적힌 대표이사의 글씨와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소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시 자치도 그 이하 이렇게 주소가 써 있는데 거의 붙여넣기 한 정도로 거의 비슷한 글자 형태로 보이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성명과 상단 부분에 있는 성명에는 동일 자액이 없고 유사 자액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에 비해서 종성을 작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제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자입니다. 1액과 2액이 교차하는 위치라든지 2액의 길이라든지 모음을 작성하는 것, 모음과 받침, 니은을 연결해서 작성하는 특징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도 동일인이 작성한 필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D충전사업자가 참여한 투자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합산해서 75%가 넘어갔을 때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전작 공시된 그 매출 자료를 보면 같은 경우 약 35%, 가 약 28%, 가 약 25%, 가 약 13%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다가 라든지
한 사업자만 더 하더라도 이제 세 가지 사업자 합계가 시장 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가 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약정서는 어떻게 외부에 드러날 수 있었고 A 충전 사업자는 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걸까? 취재진이 입수한 건 투자 약정서의 복사본. 투자 약정서에 서명한 C 충전 사업자 측에서 한부를 복사해 뒀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게 대표이사의 책임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그 다음에 저희가 느낀 게, 야, 이거 잘못되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 바로 이동했는데, 저한테 한 1, 20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때 복사가 돼요. 특히 투자약정서 원본은 투자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A 충전 사업자가 직접 은행 금고에 넣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됐을 거라곤 생각지 못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자들이 그쪽에서 다 만났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대표로 금고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금고 안에 집어넣는 거는 사장만 집어넣거든요. 업체 대표들이 참여해 은밀하게 진행된 투자 약정. 이 같은 담합 의혹은 투자 약정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A 충전 사업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서로가 아쉬움에 의해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시를 한 거는 우선 제시가 들어온 거죠. 취재진은 이번 담합 논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해당 충전 사업자가 도내 LPG 업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는 복수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GS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점이 만들어지는 상태, 충전소가 만들어지는 상태, 모든 개입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제일 물량이 많고 지금 핵심 넘버원 아닙니까? 지금 모든 지금 LPG 업계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제주도는 누가 뭐래도 LPG 시장이 돼가지고는 자기네가 조정하고 자기네가 이끌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그렇다면 A 충전 사업자는 도내 LPG 업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LPG 업계에서는 2008년 GS 칼텍스가 추진한 건입동 LPG 저장시설 반대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합니다. 2012년 대법원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설치가 무산됐는데 반대 운동 과정에서 A 충전 사업자가 거래처 정유사를 위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다른 정유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같은 경우는 정유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간은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비대위를 주도해가지고 만든 게 비대위원장이 이제 타지에서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바로 건입동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서 하는 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실제 반대위원장은 당시 A 충전 사업자 임원과 동서관계였고 활동 후 취업을 조건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위원장은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제 섭외를 했었고 근무를 사실 했고요. 충전 사업자 측은 반대위원장이 수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LPG 관련 건을 취재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충전 사업자가 제주의 주요 일간지인 재민일보를 2008년 말부터 소유하고 있고 수년 전 이 재민일보를 통해서 과거 LPG 업계에 개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간부들하고 재민일보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월일에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그 전반적인 돌아가는 사항들을 의논을 해서 공동 개최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좀 큰 건수들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 건설이라든가 큰 사업권이 걸려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시설부터 시작해서 공급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영업보다는 시설들 쪽에서 신문사 쪽에서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체결이 돼요? 그렇죠. 체결되죠. 거의 체결되죠. 이 전직 임원이 A 충전 사업자에서 근무했을 당시 재민일보 편집국장은 모 회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LPG 충전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다른 일간지와는 다르게 재민일보가 집중 보도를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014년 재민일보는 한 충전 사업자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6차례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앞서 2010년에도 신생 충전 사업자의 충전소와 관련해 6차례 기사를 냈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는 오래전 일이라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사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충전소가 들어설 마을에서 모든 언론사의 관련 내용을 알렸고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거쳐 기사를 썼고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충전소 벽은 너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신문사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취재진은 또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이번 담합 의혹을 전한 도내 언론들의 기사와 관련해 재민일보 간부가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전화해 기사를 쓰지 말라거나 데스크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LPG 관련 기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재민일보가 제주의 가스 산업을 다루는 논조를 사설을 통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설은 신문사의 논조에 대한 공개적인 의사 표명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의 논조가 어떤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 일간지의 사설 제목을 모두 수집한 뒤 재민일보가 인수된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나 LPG, LNG가 포함된 사례를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재민일보의 사설수가 21건으로 다른 일간지보다 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수집된 제목의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라는 기법으로 시각화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재민일보는 다른 일간지보다 특혜나 독점, 조례라는 키워드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혜나 독점이 들어간 사설을 살펴보니 모기업의 경쟁업체를 다루는 내용이었고 조례가 들어간 사설은 LPG의 지원을 촉구하는 취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스 기사는 다양한 문장과 그리고 단어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단어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지 출연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뉴스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설의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가스 관련 업체의 특혜를 지적하는 내용이나 LPG 산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은 재민일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LPG 산업의 경쟁 상대인 LNG 도입의 당위성 항목은 다른 두 일간지가 모두 다뤘지만 재민일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발행된 제주대 윤철수 겸임교수 등이 참여한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보면 LPG와 경쟁 관계인 LNG 공급 사업 이슈와 관련한 재민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해 타 매체에 비해 보도 건수가 월등히 많았고 비판적 태도로 집중적 보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 2월 제주대 고영철 교수 등의 신문사의 대주주 사업과 신문의 보도 태도 비교라는 논문은 재민일보가 LPG 경쟁 관계인 LNG에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고 다른 신문사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논문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과 지역사회 이익이 대립하는 이해충돌 속에서 사주의 입장이 뉴스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사주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사안 또는 사업에 대해 대다수 주민의 여론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주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이 자신이 보도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특정 정치인 편들기 또는 사주 사업 편들기 또는 특정 기업체 편들기, 광고주 편들기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기자들 스스로의 권위와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재민일보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공식 질문지를 보냈지만 재민일보는 당일 반송시켰고 업체의 공개부지에서 사옥 등을 촬영하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편집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사과문 발표와 관련자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취재진과의 만남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재민일보의 차장급 이상과 충전사업자 간부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또 재민일보가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모 회사가 편집 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번 취재와 관련해 재민일보의 모 회사인 A충전 사업자 측은 일부 대형 판매점들의 부당한 제보라며 오히려 이들이 충전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을 부추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전 사업자는 남는 게 없고 판매점들이 더 큰 수익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직원들 풀어가지고 그 거래처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판매점 주는 거 더 싸게 팔아버려요. 그래 거래처 가져가버려요. 그럼 이 판매점 먹고 못 사니까 여지껏은 손을 들었어요. 충전사한테 살려달라고. 자기가 맞고 미안하다고 빌고했습니다. 말이 안 되게 되면은 너네 가스 공급처를 거래처를 우리가 뺏어가겠어? 아니면은 가격을 닭가를 내려버려요. 우리는 충전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나아가 A충전 사업자 측은 일부 판매점들이 새로운 충전 사업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보의 순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은 충전소 설립 추진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담합돼서 이렇게 또 단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미 이 시스템하고는 이 담합을 낄 수가 없다고 봐요. 저들이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면 도민주 아니면 이런 공공의 성격 이런 거를 일부 가미를 해서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은 그래도 가스 사업이 공익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에 대한 어떤 권료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냐. 충전소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면 그 판매 사업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제 철저한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에게 올린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가스를 소비해야 되는 소비자들, 도민들에게 피해가 전가가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LPG 업계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비판에도 탐사K가 취재에 나선 배경입니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업체들의 담합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LPG 가격이 인상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제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